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오싹오싹한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짧은 사연으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채널에다가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인사 한번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유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짤막한 사연이지만 두 가지 보내봅니다. 첫 번째 제 경험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순수한 친구를 놀리는 맛에 온갖 귀신들 사진을 네이버 이미지로 검색해서 보여주고 논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친구가 저한테도 똑같이 응징하겠다는 그런 소심한 복수심으로 네이버 음성 검색 기능으로 귀신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AI의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아서 중간에 버퍼링 걸리듯이 원이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그 원이 끝나는 순간 하며 소름 끼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AI가 네이버의 이미지로 화면창을 띄워준 것이 아니라 그 검색창의 답변으로 지금 당신 뒤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AI 목소리로 그러니까 더 소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방 침대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울상이 되어서 폰을 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도 소름이 끼쳤는데 애써서 친구를 달래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 폰을 가져다 주고 집에 데려다 준 기억이 있네요. 저는 오류겠지 싶어서 한 번 더 해보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기겁을 해서 못했습니다. 할로윈도 아니었고 이벤트를 할 것도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초등학교 5학년 때 다시 생각이 나서 음성 검색을 해봤더니 그대로 귀신 관련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그 이후에도 자기 집에서 아침에 엎드려서 폰을 보는데 뒤에서 누가 눌러서 1분 동안 숨을 못 쉬었다고 했고, 가족 전체가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 친구가 소파에 없었는데도 가족들이 봤다고 그러고 가위도 자주 눌리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한 두 번째 경험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시절 단짝이어서 돗자리 피고 피크닉을 하자면서 관리 사무실의 허락을 받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받아 단짝과 다른 친구도 함께 라면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초딩이지만 책을 좋아하고 고급 어휘를 쓰고 함부로 짓궂은 장난도 안 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5분 뒤에 교통사고 일어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랑 제 단짝이 야 그런 말 장난으로라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걔가 또 교통사고 날 것 같아 진짜라니까 이러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라면을 다 먹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 자전거 뒤쪽에 살짝 묶어서 분리수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자전거를 타고 나섰는데 가야 하는 길이 내리막길이고 평소에도 잘 노는 곳이라 왠지 하필 그날 갑자기 그냥 브레이크를 안 잡고 슝 내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응어리가 해소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쭉 내려갔는데 사각지대라 안 보였고 타이밍에 딱 맞게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여기서 뒤로 빠꾸하면은 정통으로 맞을 것 같다. 더 가속을 해서 달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뒷바퀴 부분만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아팠거든요. 구르는 제가 3인칭 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저를 챙기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 울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괜찮냐고 여쭤봤습니다. 단짝은 울고 그 예언가 친구는 괜찮냐고 그러고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와서 수습을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분을 이송을 해갔습니다. 너무 죄송한 게 조선족 분이라 말씀을 잘 못하셔서 경찰이 와도 다른 친구분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또 저 보고서 핸들을 바로 트셨대요. 그런데 오토바이 손잡이에 장갑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2개가 다 꺾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곳이 인도라서 배상은 저희 쪽이 받았습니다. 이후에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종아리랑 허벅지 사이 관절 부분만큼 멍이 들어서 잠시 기부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몰랐는데 심각하게 찌그러져 있더군요. 그때 제 자전거 이름이 울트라 당근 오렌지 오버 슈퍼토끼였는데 미안하다고 잘 보내줬습니다. 제 삶에서 경이로웠던 일은 3살 때 뛰어다니는 별이 있었는데 엄마가 청소기로 밀어버려서 뿅 사라진 것 빼고는
딱 이 두 가지네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 마냥 5분 전에 예언해놓고 진심으로 어리둥절해하며 기억이 안 난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분 아유님이었는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항상 이동 시간이나 자기 전에 정프님 유튜브 시청하는 애청자입니다. 항상 시청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신청합니다. 이 일들은 귀신을 보거나 직접적으로 마주친 게 아니라 그렇게 크게 무서운 이야기로는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 예체능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학생 때부터 지하 연습실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전 오전 오후보다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이라 악기 연습을 항상 늦게 더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예체능 하는 사람들 종특인지 같이 연습실 쓰는 선배들도 자주 그랬어요. 어쨌든 여느 때처럼 새벽에 몇몇 선배들이랑 각 방에서 연습을 하다가 2시 반, 3시쯤 거실로 나와서 얘기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3명이서 동시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방 문이 있는데 반투명으로 돼 있어서 그 안이 대충 보였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상태로 3번 문 천장에서 사람 머리 같은 게 훅 하고 떨어지는 걸 동시에 다 봤어요. 참고로 그 방의 주인인 형은 평소에 본인 방을 아무도 못 쓰게 하고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자주 했었는데 방 문을 열어보자 여자 머리카락 가닥이 여러 개 있었고 누가 위에서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뭔가 오싹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데 남자 셋이서 밖으로 뛰쳐나갔었어요. 두 번째 일은 이 일이 생긴 후에 한 1년 후 그 연습실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쓰고 있었을 때예요. 이 연습실은 좀 더 컸고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서 같은 층의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야 있었어요. 한 선배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 하고 나갔는데 진짜 한 20초 만에 소리를 지르면서 바지를 제대로 올리지도 않은 채 뛰어오길래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때는 놀라기보다 그 모습에 좀 웃겨가지고 뭐하냐 이 새끼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형이 평소에 겁도 없고 가오도 좀 있어서 그런 표정은 본 적이 없는데 새파랗게 겁에 질린 얼굴로 화장실에서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더군요. 있던 사람들 다 처음에는 안 믿는 눈치였는데 표정이나 말에서 너무 진심이 묻어나와서 다들 좀 겁먹은 눈치였어요. 처음엔 혹시 누가 장난을 쳤겠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고 그 형의 말로는 진짜 귀에 대고 바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른 형도 비슷한 시간대에 화장실에 갔다가 똑같은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심하게 쫄보여서 그 뒤로는 복도에 불을 환하게 켜고 너무 늦은 밤이라면 나가서 다른 화장실을 갔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고요. 이거 말고도 자잘자잘한 오싹한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직접 경험한 입장에선 무섭고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다가왔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재밌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긴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사연은 행운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정프님 유튜브를 듣게 되었는데 운전할 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엄청 재밌어요. 먼저 첫 번째 썰은 8살 때 일입니다. TMI지만 제가 2~3살 때부터의 기억이 있어요. 원래도 기억력이 좋아서 너가 1년 전에 여기서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네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식겁해해요. 내가 너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 하고. 아무튼 어릴 적 저희 집은 구조가 좀 특이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않지만 어릴 적에는 창고를 지나가야지만 마당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는 입구에서만 불을 켤 수 있어서 한낮이 아니면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언제나처럼 동생과 엄마가 오길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버스 하차하는 소리가 나는 듯 했고 저는 동생과 후다닥 뒷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보이지 않았고 제가 발이 빠른 탓인지 동생은 마당으로 나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밖은 어슴푸레지기 전이었고요. 날씨는 추운 날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9월에서 10월쯤? 아무튼 엄마는 안 왔네 생각을 하고 털레털레 다시 집으로 들어가니 창고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동생이라고 생각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분명 동생은 아닌데 저는 홀린 탓인지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과 다르게 눈이 째지고 통통하며 초록빛으로 빛나던 그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겨울 옷차림이었고요. 목도리에 겨울 모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마주서곤 그것에게 동생아,
엄마 안 왔다 하고 어깨를 3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문을 열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앞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누나 나 안 나갔어 이러더군요. 그제서야 동생이 아닌 걸 깨달았지만 근데 귀신 같은 건 잘 모를 나이여서 이상하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되게 싱거운 얘기입니다. 저는 새벽에 깨서 잠에 못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날도 2시 반쯤에 깼습니다. 잠에 다시 들려고 눈을 감아도 도저히 다시 잠에 들 수 없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잠드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강아지나 데리고 오자 하고 밖에 견사에 갔습니다. 겨울엔 집에서 재우는데 그때가 여름이라 밖에서 재웠거든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견사가 위치한 옆비에 걸어가는데 집 쪽에서 누나야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씨 나 때문에 동생이 깼나 하고 봤는데 집은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또다시 누나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잘 들어보니 누구야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여 아빠인가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깨서 담배를 피우시거나 후레쉬를 켜고 밭에 농작물 손보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후레쉬 불빛도 담뱃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두컴컴. 뭐지 하고 강아지를 풀려는데 이번엔 집이 아니라 야외 화장실 쪽에서 더 선명한 목소리로 누구야 누나야 하더라고요. 이거 아는 척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얼른 풀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었고요. 그저 제가 무서운 걸 모르고 옆 A로 가서 꼬리를 바짝 세우고 돌아다니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가끔 그러는 편이라 쉬야 안 쌀 거야? 그럼 들어와 하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끝. 이것도 TMI지만 토박이인데 이 동네 산신령님은 여신이래요. 그래서 땡땡산 여신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살이를 오래 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공포썰들과 오피스텔에서 겪은 현실 공포썰이 있긴 한데 다 짤막짤막한 썰이라서 일단 이거 2개만 보내봅니다. 그림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꼬숭도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푸님. 초창기 때부터 정푸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던 구독자입니다. 귀신 이야기나 나폴리탄 같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어 사연을 보내보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월수 금요일엔 학원이 항상 7시 40분에 끝나 학원 셔틀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8시 언저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이고 한 층에 4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8시쯤 집 1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50대와 같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1층으로 들어오셨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저씨와 그렇게 가깝게 서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술 냄새가 무지 났습니다. 저를 계속 힐끔힐끔 보시더니 몇 살이야?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어른 말씀을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어린 마음에 15살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래? 이사 왔어? 이런 이쁜이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흠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계속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 몇 층 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 20층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상한 웃음을 지으시며 그래? 20층에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살았나? 허허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기분이 그닥 좋진 않아서 최대한 대화를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고 그 아저씨와 단 둘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땐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탔던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저보다 3층 더 높은 23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올라가면서 아까 저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반복하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 이사 왔어? 몇 층 살아? 몇 살이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또 하셨고 자꾸 저에게 이쁜이라는 이상한 호칭을 칭하며 말을 거셨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드디어 제 층수에 도착해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엄마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집 1층에 다다르니 8시쯤이었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그 아저씨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도 술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요.
그땐 1층에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 한 분, 젊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1층에 도착했고 저는 수요일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굳이 같이 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일부러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탄 아저씨가 열린 버튼을 누른 채 저에게 이쁘나 얼른 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땐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못 올라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싫었지만 탔습니다. 제발 다른 분들 층수가 23층보다 높길 바라면서요. 운이 정말 좋지 않았죠. 여성분은 9층, 남성분은 16층을 누르셨더라고요.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실 때도 저한테 이쁘나 라고 하며 수요일에 했던 질문과 또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물으셨습니다. 이젠 불쾌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함께 타셨던 분들이 다 내리시고 저랑 아저씨 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곁눈질로 아저씨를 힐끔힐끔 보며 멀쩡한 척 하느라 애썼습니다. 그렇게 20층에 도착했고 저는 별말 없이 내렸습니다. 밑에 이해를 위한 층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4호에 살고 있었고 아저씨와 함께 탔던 엘리베이터는 1번, 즉 저희 호수 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20층에 다다른 뒤 저는 내렸고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엘리베이터가 문을 닫고 출발하면 문이 닫힙니다 이런 안내 음성이 들리지만 제가 저희 집까지 걸어가는 5초, 6초 동안은 어떤 안내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본 순간 그 아저씨가 문과 엘리베이터 벽 사이 틈 쪽에 몸을 숨긴 채로 정확히 빨갛게 표시한 지점에서 고개만 쏙 내밀어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으면서 저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급하게 닫힌 버튼을 연타하고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부모님께 정말 펑펑 울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사를 받고 경찰분들이 23층에 올라가 4개의 호스를 모두 뒤져서 CCTV에 있는 인상착의나 생김새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고 경고를 주셨다고 합니다. 경찰분들 말씀에 따르면 직접적인 터치나 성적인 혹은 위협이 될 만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틀에 걸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 제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점 등은 충분히 범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아저씨의 아내분은 소리를 지르시며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셨고 아저씨는 딸 같은 마음에 안전하게 들어가라는 걸 지켜본 거다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두렵고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마주칠 때마다 두렵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겨 항상 부모님께 현관 앞에 나와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조심하세요. 무서웠을진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프님 항상 흥하세요. 자, 여기까지 꼬숭도치님의 사연이었고요. 아직도 그 아파트에 그 남자가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고 저도 걱정되고 그러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비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썰 좋아해서 이정프님의 공포라디오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제 공포 이야기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기를 배우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보통 수능이 끝나면 학교 수업을 다 듣지 않고 12시에 점심만 먹고 바로 하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고 하교를 하면 바로 연기 입시학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찍 학원에 도착해 들어가니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연습실이 고요하고 아까 점심을 먹어서 그런지 졸음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아늑한 보컬방에 들어가서 잔잔한 조명을 하나만 틀어놓고 검정색 긴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나? 갑자기 누군가가 보컬방에 들어오는 소리에 살며시 눈이 떠졌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여자 학원생 2명이 들어와서는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뒤돌아서서 둘이서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인사도 안 하는 게 좀 이상했는데 눈만 껌뻑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자세히 보니 노란색 투명한 큰 봉투에 무슨 닭뼈, 소뼈, 돼지뼈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뼈들이
봉투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선 이거 원장쌤 드려야지 하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서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쟤네 내 친구 아닌데? 라는 걸 느껴서 너 서연이 아니지? 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랬더니 뒤돌아서 얘기하던 친구들이 고개만 천천히 돌리며 저를 한번 쳐다보곤 제 머리맡으로 빠르게 달려와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그때 확 느꼈습니다. 아, 이거 가위다. 빨리 깨야겠다. 가위를 깨기 위해서 온몸에 있는 힘껏 힘을 주려고 했습니다. 눈은 떠져 있는 상태라 친구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올려다보는데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계속 시도하는 끝에 눈이 딱 떠지고 연습실은 고요하게 시계 소리만 날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너무 무서워서 연습실을 빠르게 뛰쳐나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이나 친구로 둔갑하는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이상 냐비냐의 가위 눌린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냐비냐님의 가위 눌린 썰 잘 들었고요. 약간 글 전체적으로 뭔가 무섭게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냐비냐라는 그런 닉네임에서 약간 그런 꽂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귀여운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재밌었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모아님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아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나폴리탄 괴담을 처음으로 채널 영상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다 보니 생각난 경험이 있어 공유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정도 있었던 일입니다. 1학기 수업으로 들었던 도예 수업이 재밌어서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고 친구와 여름방학 중에 학교에 따로 가서 도예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도예를 시작하다 보니 다 끝나고 학교에 나왔을 때는 하늘은 남보랏빛으로 해가 지고 있고 가로등 불이 켜지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친구와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고 저 혼자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한둘 정도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버스 안내 모니터를 바라보니 제가 타는 버스가 곧 도착이라고 해서 모니터 아래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멍을 때리다 보니 문득 시선 끝에 어떤 중년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정류장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학교 경비실 쪽에서 완벽한 차렷 자세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실루엣만 중년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얼굴은커녕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제 시력은 1.5 정도로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자세히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버스가 올 때까지도 저러고 서 있을지 궁금증이 생겨서 버스가 곧 도착이라는 것만 믿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기로 했습니다. 쳐다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은 뭘 기다리는 건가 싶은 생각과 핸드폰도 안 보고 왜 저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무렵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는 쪽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쯤 움직였을 때 저는 그저 잠시 멈춰 서 있던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치만 그 생각도 잠시 그 사람이 다시 우뚝 멈춰서 아까와 똑같은 차렷 자세로 절 응시하는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버스가 올 때까지만 보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쳐다보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듯 다시금 제 쪽으로 걷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와 거리가 몇 미터 안팎으로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하고 그 사람이 멈춰 있을 때 가까운 다음 정류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잘 벗겨지는 샌들을 신어서 뛰다가 신발이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뒤에 그 존재가 쫓아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 정신없이 뛰어 도착해서 버스를 간신히 타고 저는 집 근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제일 먼저 제 눈이 이상해진 건가 싶어서 처음 그 남자를 봤던 거리 정도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과 옷은 뚜렷하게 보이는 걸로 보니 제 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 존재와 제일 가까워졌을 때조차도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게 생각나고 노이즈 낀 것처럼 얼굴만큼은 절대 생각나지 않는 걸 보니 그때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었어도 이상하고
사람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기묘했을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정프님과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보게 된다면 그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레모아님의 사연이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도예 수업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도예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4년 정도? 그래서 뭔가 좀 더 반갑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재민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귀신을 보는 35살 남자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귀신을 보는 게 많이 줄었지만 어릴 땐 귀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많이 봤었어요. 귀신에 홀리기도 해봤고요. 그 중에 군대에서 봤던 귀신 이야기 하나 써볼게요. 제가 상병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산에서 경계 근무를 주로 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근무 시간대에 생긴 일입니다. 그날도 4개 조로 2명씩 각자 근무지에 투입하는데 그날은 신병이 들어와서 제가 속한 조에 저와 부사수 그리고 신병이 동참 근무로 투입되었어요. 처음 근무지에 도착하고 다음 근무지에 갈 시간이 되어 다음 근무지 초소로 이동했습니다. 초소는 서서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은 고가 초소로 계단을 올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경계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가는 길이 2갈래 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길은 사실상 하나고 나머지 하나의 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라 잘 안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도착하여 저는 부사수와 신병한테 너는 이쪽 길 보고 있고 너는 이쪽 길 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사수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웃고 있는데 좀 돌아오는 길에서 간부로 보이는 군인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사수랑 신병은 누가 오고 있다고 말을 안 하길래 아, 이 새끼들 똑바로 안 보고 있네 생각을 하고 간부 순찰인 듯 하여 수화 준비하라고 말을 하는데 야, 수화 준비 여기까지만 말을 했을 때 아까 오고 있던 군인은 옆에 철조망으로 그대로 지나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못 봤나? 경계 근무 특성상 하루에 잠을 몇 시간 못 자기 때문에 헛걸 봤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지 이동 시간이 될 때쯤 다음 근무자들이 오는데 떠들면서 오는 것입니다. 저녁엔 절대 큰 소리 내는 게 금지인데 저보다 후임들이 떠들면서 오길래 어이없어서 수화해도 되겠냐는 부사수한테 야, 하지마, 아, 어이가 없네 하고 다음 근무자들한테 야, 너네 미쳤냐? 미쳐가지고 떠들고 오지 하니까 그중 한 명이 아니 땡땡병장님이 지금 귀신을 봐서 엄청 떨고 있답니다 이러는데 그 말에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그 군인도 생각이 나서 나도 본 것 같은데 그 귀신 이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무섭다고 막 그러길래 근데 진짜로 봤다고 하니까 무슨 귀신을 보셨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말하니까 그 2명이 미쳤다고 소름 돋는다면서 그 병장도 군인 귀신 봤다고 둘이 짠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짠 거 아니니까 더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병장이 처음 근무지를 가다가 군인 귀신이 본인 쪽으로 걸어오는 걸 봤고 점점 다가와서 너무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쳤는데 그 귀신이 걷는 방향이 지금 이 초소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똑같은 귀신을 봤구나. 그 귀신이 이쪽으로 와서 내가 본 거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본 건 저 편방을 지나서 다음 근무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 후임이 그럼 그쪽 근무자한테 귀신 조심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래 알려주자 이러고 초소에 비치되어 있는 군용 전화로 그쪽 초소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다들 왜 안 되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고 P96K라는 무전기를 들고 무전을 해보려는데 이 무전기도 켜져 있는데 아예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귀신이 연락 못하게 막는 거 아니냐,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넘기고 저랑 부사수, 신병 이렇게 셋은 다음 근무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근무지에 가는 길은 물이 흐르고 갈대밭이 있는 안개가 항상 자욱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아까 제가 본 귀신을 후임들과 말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돼서 갑자기 뒤돌아서 놀래키면 이놈들 깜짝 놀라겠지 하고 귀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악! 하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건 제 뒤에 신병과 부사수 그리고 그 뒤에 군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는 군인, 얼굴은 까맣고 누가 봐도 귀신처럼 보이는 모습에 저는 진심으로 너무 놀라서 혼자 한 50m를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아니 후임들이 따라오질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걔네들도 뭐지 했을 텐데 그땐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야 이씨 빨리 안 와? 야 뛰어와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뒤도 돌아보기 무서워서 살짝 뒤돌아서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후임들이 뛰어오고 무서운 마음에 원래는 한 줄로 서서 가야 하고 저녁엔 랜턴을 켜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너네 내 양쪽에 랜턴 켜고 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근무지에 도착하고 근무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초소로 도착하니 이미 귀신 이야기로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맨 처음에 귀신을 봤던 그 병장이 저한테 와서 너 정말 본 거지?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습니다 했더니 근데 그 귀신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말하길래 저도 그 귀신을 봤을 때 걸음걸이가 쩔뚝쩔뚝 걷는 게 생각이 나서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병장과 저의 이야기를 부대원들이 다 듣고 있어서 그럼 걸음걸이를 동시에 따라해보자고 그럼 같은 귀신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병장도 알겠다 하고 자 하나 둘 셋 하고 저와 병장이 동시에 쩔뚝쩔뚝 걷는 흉내를 냈어요. 옆에 있던 부대원들 모두 소리 지르고 저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본 초소에 갈 때마다 무섭다는 말이 많았고 군대에서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결국 작전과장님 귀까지 들어가서 근무를 서던 고정 초소를 다른 초소로 바꾸고 그 길까지 다른 길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취사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와서 야, 너 그날 진짜 봤어?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나도 중대장님한테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여기서 근무하던 소대장이 있었는데 순찰 돌다가 과로사로 쓰러져 돌아가신 분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죽어서도 순찰을 도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만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군생활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글을 잘 못 써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재민님의 사연이었고요. 제가 또 전역한 지는 오래됐지만 군대 이야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님의 사연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육아 중 우연히 알게 되어 무서운 이야기 들으며 육아팅 하는 16개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기억이 나서 제보해봐요. 다른 곳에 댓글로 적은 있던 것 같은데 사연 보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중1 이쯤에서 엄마 친구분 딸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말로는 아프다고 잠깐 우리 집에서 병원 다닐 거라 이런 식으로 들었었는데 며칠 지나고 엄마가 이야기해줬어요. 어느 날부터 엄마 친구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 긴 머리 여자가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친구가 개꿈 꾼 거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매일 이야기를 하더래요. 계속 나온다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살이 점점 빠지더래요. 근데 밥은 하루에도 5-6끼씩 먹었다고.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다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고 엄마 친구분이 아시는 스님께 연락을 드렸고 집을 보러 오셨는데 최대한 빠르게 집 이사부터 가라고 하셨다고. 이사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아이만 저희 집에 있었는데 여자아이다 보니 저랑 같이 잤거든요. 새벽에 많으면 2번 정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해서 반찬이랑 국을 떠서 밥을 주곤 했는데 그땐 저도 어려서 아무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생각나서 물어봤을 때는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엽던 아이라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이야기 한 가지 사연 더 보내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고 버스를 타고 동네 버스 정류장에 내린 시간이 8시 정도였는데 그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집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오래 걸려야 5분도 안 걸려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천천히 걷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뒤에 어떤 남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랙인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친구가 자뻑이라면서 서로 웃으면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전화 안 끊을 테니까 빨리 집 가라고 계속 뒤를 주시해봐라 112에 전화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딱 저희 집 골목길에 들어서서 가는데 그 남자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려서 제가 진짜 엄청 크게 아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길 좀 알려달라면서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셔서 왼쪽으로 쭉 가시면 있다고 길을 설명드렸는데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동네 길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하자고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준다면서. 그때 친구가 전화로 야 경찰 불렀다고 막 하니까 그 남자가 뒤로 힐끔거리면서 도망갔는데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연님의 사연이었고요. 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봤어요. 인스타 릴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랑 시어시어 탈래? 막 이러면서 어떤 여자한테 막 말 거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작년 겨울 제가 대학교 4학년 막학기를 보내던 시기에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그때 겪었던 일이 단순한 가위였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무언가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쌍둥이 언니와 둘이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저희 방이 가장 위층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건조기를 돌리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음은 항상 밤이 되면 심해졌고 무언가를 계속 세게 두드리거나 끄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천장이 울리고 귀가 울리는 것 같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건물의 맨 위층이었기 때문에 윗집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원인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저와 언니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민해지고 지쳐갔습니다. 특히 언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공황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우울증도 겪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지내던 동안 저희 둘 다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언니는 누군가가 침대에 눕는 느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옆에 누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언니 옆에 검은 형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체가 갑자기 팔을 들어서 언니 몸을 강하게 누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 말로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눌렀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고 겨우 몸을 돌려서 뒤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게 가위에 눌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한 번도 가위에 눌러본 적이 없는 기가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즘 우리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에는 저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책상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책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책상 앞에 어떤 형태 같은 것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제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열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은 3칸짜리 서랍이었는데 그 서랍을 쾅쾅쾅쾅쾅쾅쾅 사람이 흉내도 못 낼 정도의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라 정말 제 귀에 실제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쾅쾅쾅쾅쾅쾅쾅쾅쾅.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까지 저는 그게 귀신이라거나 가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결에 짜증을 내며 외쳤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확 돌렸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도 움직였습니다. 가위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불도 꺼져 있어서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꿈을 꾼 건지 가위에 눌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는 정말 정체 모를 소음이 계속됐고
저와 언니의 불면증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강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기가 끝나고 자취방을 정리한 뒤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본가에 돌아온 뒤에는 그동안 그렇게 심했던 불면증도 사라졌고 밤마다 들리던 정체에 모를 소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도 언니도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언니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봤다는 검은 형체와 제가 봤던 그 형태,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들리던 정체 모를 소음, 혹시 전부 같은 존재였던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단독 주택에 산단 말이에요. 가끔 새벽에 한 번씩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천장에 어떤 충돌이 있어야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건데, 밖에 나가서 천장 쪽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깰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소리가 들릴 때면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진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너무 TMI였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히링님의 사연입니다. 정프님 안녕하세요. 히링입니다. 영상 꼬박꼬박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사연 보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연은 아니지만 저와 제 가족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따라오라고 한 뒤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어떠한 행동을 시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언니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냥 동네에 떠도는 괴담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설날에 가족들과 모였을 때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언니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었다는 것을요. 언니가 대략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던 길에 어떤 아저씨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따라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 언니는 별 의심 없이 따라갔고 그 아저씨는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자신의 신체를 만져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때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른이 부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신체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언니가 아저씨 저 학교 가야 해요. 지금 가도 지각이에요. 이렇게 말하자 한숨을 쉬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동네 괴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 실제 언니의 기억이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고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친구와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른들이 가지 말라고 하던 지름길 골목이 있었는데 우리는 큰 길 대신 그 골목으로 늘 등하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는 길 골목에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농구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재미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번쩍 안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비행기 태워주는 건가? 혹은 지붕 위를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는 갑자기 저를 바닥에 눕히고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사람이 제 가방을 뒤져서 물건을 훔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저를 계속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저는 바닥에 쓸리면서 팔과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아프게 한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크게 울기 시작하자 그 남자는 갑자기 저를 놔줬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남자는 이미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왔을 때 멀리서 친구가 어떤 아저씨와 함께 뛰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마 친구가 뛰어가는 걸 보고 느낌이 이상했던 그 남자가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친구의 이름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제가 아직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생각하면 조금 웃긴 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피아노 학원에 가야 했고 팔과 다리의 피부가 다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그냥 집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빠지면 부모님께 혼나기 때문에 그 시절 아이들은 그랬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울고 있고 팔다리에는 피가 나고 선생님은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저는 어떤 남자가 아프게 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바로 집에 전화를 하시고 저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가 왜 다쳤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골목길로 다닌 거를 혼날까봐 제대로 말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어떤 남자가 아프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서 너무 걱정이 되어 그라데이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무서워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만 하고 어머니는 답답해서 화내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게 더 공포였습니다. 이번 설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남자는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까지였는데 히링님 진짜 그 살았던 동네가 약간 질이 안 좋은 분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 같네요. 아무튼 간에 이런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주셔서 사연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지막 사연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단편 사연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직 단편 사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영상 길이를 좀 늘려서라도 최대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한꺼번에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자꾸 제가 사연을 봤는데 누락된 것들이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카톡으로 받으면은 이름별로 채팅방이 남아있으니까 훨씬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더 이상의 누락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사연을 메일로 안 받고 카톡으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락되는 거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이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촬영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